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임춘택 회계법인의 대표이신 임춘택 CPA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런데 벌써 우리 임 대표님하고 이렇게 시간을 같이 한 게 벌써 1년 반이 돼 간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참 세계가 세상이 너무 빨리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네요. 제가 딱 한 번 빠진 적이 있어요. 그러셨어요? 예, 110번 프리웨이가 2시간 동안 맞아요. 막혀가지고 맞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이거 거기서는 비는 오죠. 전화기로 하자 그러는데 바깥이 너무 시끄러워서 못하겠다. 네. 오늘은 좀 스킵했으면 좋겠다. 근데 뒤로 빠져나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민재 부사장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딱 한 번 빠졌습니다. 1년 반 하시니까 그동안에 어떠세요? 그래. 이제 방송이라는 건 처음 해보신 거 아니에요? 그럼요. 언제 뭐 네. 방송이 해본 적도 없고 뭐 한번 그래 몇 개월만 해보지라고 시작한 것이 네. 여기까지 왔는데 좀씩은 나아지는데 야 긴장감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매주마다 매주마다 매번마다. 이게 딱 매번마다. 끝나는 그 주는 편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다가 두 번째 주가 가까우면은 조금 긴장이 되고 네. 또 책을 읽어야 되고 저만 뭐 모든 걸 다 알고 하는 건 아니니까 공부하셔야죠, 아무래도. 공부해야 되죠. 맞아요. 우리 책 한 권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나이 90에 저 석사학위 받으신 할머니 얘기 조금 전에 했는데 네. 예, 그렇죠. 아니 뭐 특별하게 공부 안 내가 그 자영 사업을 하는데 누구의 뭐 힘에 의해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런데 여기 출연하면서 이렇게 많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고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즈니스에 도움은 되셨어요? 뭐 비즈니스 도움이라는 것을 주관적으로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고 의뢰인이 클라이언트가 많이 좀더 생겨야죠. 많아졌다? 많은 인식을 한다. 아. 두 번째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가 누구다라고 아. 하면은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있더라. 내가 그 라디오 코리아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시냐고 말씀드려도 그렇게 하죠. 목소리 듣고도 아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아니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뭐 최영호 앵커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나가다가 그 일로 아는 체를 해주는 것은요 즐거운 일이에요. 맞아요. 이제 스타가 되신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아이고 참. 자, 올해 이 며칠 남지도 않았네요. 이제 한 열 이틀 정도 남았나요, 올해가. 이제 새해는 연방세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가장 중요한 게 말입니다. 2022년도 세금 보고 이게 지난 10월 15일에 마감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내년도에 보고를 해야 될 2023년도 세금도 좀 연기를 해주는 연기 건가요? 없습니다. 그건 없는 거예요? 현재까지 보고된 것에 의하면 매년 11월 정도면은 연방국세청이 내년도의 세금 변화에 대해서 발표를 해요. 네. 그 지금 한 달 전에 발표된 걸 가지고 제가 쭉 보고 있는데 네. 지난 한 2, 3년 동안 큰 윤곽을 한번 살펴보면은 다 지나간 이야기지만은 SBA에서 돈을 막 공짜로 주고 네. SBA 융자를 웬만큼 큰 데는 업투 200만 불까지 3.75%로 30년간 융자를 해줬고 허허. 그다음에 개인은 인플로이인 경우에는 언임플로이먼트 실업수당을 아주 굉장히 오랜 동안 되게 다 관두더라도 3개월 내지 6개월이 맥시멈인데 거의 1년 반 동안 해줬고 그다음에 월급쟁이뿐만이 아니라 자영사업자까지도 줬어요. 네네. 그건 정부가 돈을 풀어서 줬던 건데 그런 거 플러스 각종 그랜트 뭐 시에서 그랜트도 주고 어디서 그랜트도 주고 굉장히 많이 줬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봐서는 맨 처음에는 1,200불 그다음에 600불 그다음에 1,400불 그렇게 받으셨죠.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저희들도 미국 살면서 공돈 받은 건 처음이에요. 처음이죠. 네, 또 이제 그 레이트가 높고 금액이 많은 사람들은 또 제외되고 물론 그다음에 뭐 이게 좀 낮은 사람들은 다 줬는데 그러한 변화 속에 3년을 지내다가 금년도는 이제 그런 건 하나도 이제 없어지고 그렇죠. 이제 조이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항목을 한 60개 정도의 각종 테이블이랄지 스케줄이랄지 뭐 페이스 아웃 금액이랄지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2023년도, 2024년도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 청취자님들한테 어떠한 것은 어떻게 바뀌었다는 건 이야기해봐야 지금 안 되니까 간단하게 저희들이 설명을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물가가 오른 것만큼 각각의 한도 금액을 올려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싱글로 보고한 사람, 그다음에 메리드 그 결혼해서 보고한 사람, 그다음에 결혼했는데도 따로 보고하는 사람 여러 사람들의 과거가 7가지 단계로 나와 있는 것들을 나눠 가지고 하는데 조금씩 올렸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지금 내년도부터는 일반화가 되어 가지고 세금들이 약간 오르고 내릴 수도 있는 정도지 아주 드라마틱하게 뭐냐 그냥 공짜 돈이 나오거나 뭐 이런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2023년도는 금년도에는 2022년도 텍스 보고를 했죠. 그렇죠. 근데 피마라고 하는 데가 어느 동네는 거 아시죠? 네, 네. 거기가 전국적으로 재난 지역이 선포가 되면은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해요. 네. LA 카운티, 벤츄라 카운티, 뭐 샌버나디노 카운티, 브라보라 하는 카운티가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면은 IRS는 특혜를 주기 위해서 세금 보고 늦게 해도 괜찮아. 그래서 모든 사람이 4월 15일 날 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10월 15일로 연기를 해줬어요. 자동으로. 자동으로. 네. 그러면은 정상적인 케이스는 4월 15일 날 내가 그냥 나 연기하겠다 한 장만 하면은 연기를 해주지 그걸 뭐 조건을 붙이고 연기해 주는 것 아니거든요. 그런 연기와 IRS가 연기해 주는 연기가 어떻게 다르냐? 그 정말 어떻게 다른? 그러죠. 모든 세금이 언제 결정이 되면 4월 15일 날 결정이 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4월 15일 날 만불이 세금이 나오면은 4월 15일 날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세금까지도 10월 15일까지 연기를 해줬으니까 페널티가 안 붙는 거죠. 아, 그랬어요? 예,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은 네. 내가 스스로 연기를 한 게 아니라 IRS가 자동적으로 연기를 해줬는데 텍스 라이빌리티, 그러니까 텍스를 줄이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페널티를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4월 15일 날 내야 될 것을 10월 15일 날 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끔 돼 있어요. 가면서 제가 그러면 잘못 인포메이션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청취자 분들한테 저는 그때도 연기가 됩니다만은 세금 내실 거 있으면 4월 15일까지 내셔야 예, 그게 됩니다라고 보통 케이스다. 보통 케이스는 다 그렇게 맞는데 아니 연기를 내가 시켜줬습니까? 제가 시켜준 게 아니죠. 정부가 시켜준 거죠. 그런데 네. 거기다 대고 페널티를 붙여요? 그건 아니죠. 이거 죄송한데. 그럼 이자는요? 뭐야? 이자는 낼 수가 있겠죠.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돼서 선포가 10월 돼도 15일까지 연기가 돼도 내야 될 될 세금에 돈은 대한 있지만 페널티는 안 분다. 내고 페널티는 빠진다. 빠지고. 예. 그런데 개인적으로 세금 보고를 연기를 할 때에도 세금 보고를 연기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면 페널티는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때 당시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 당신 텍스 라이빌리티를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거의 비슷하게끔 해서 라이빌리티가 있으면 그 돈은 내놓고 연기해라. 내놓고 얘기를 해야지. 연기를 맞아요, 해라 맞아요. 그 뜻이야. 예. 근데 준비도 안 됐는데 내가 텍스 라이빌리티가 얼마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네. 모르는 경우에서 우리가 그렇죠. 대충 작년하고 비교해서 이 정도를 내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어드바이스를 우리는 해주죠. 네. 그러면 뭐 그 금액이 별로 차이가 안 나니까 그런 상관은 없어요. 세금 보고를 개인적으로 할 때 연기할 때 저는 세금을 내는 것도 연기를 하는데 내야 될 세금에 대한 이자만 물리는 줄 알았더니 아니야. 페널티. 세금은 무조건 내고 왜냐하면은 연기를 해야 되는 그건 뭐냐면은 세금을 적게 내고 세이빙할 수 있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는 게 뭐 여러 가지 돈을 빌려서라도 세금을 내는 것이 유리하다는 걸로 페널티를 매기는 거죠. 그렇군요. 또 그런 게 있었네요. 자, 그러면은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이 부분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연금 그 계좌에 저축을 좀 많이 하는 게 투자하는 게 좀 도움이 되나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세금을 좀 줄이고 그러니까요. 세금을 합법적으로. 이걸 합법적으로 이렇게 네. 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하는 건데 네. 뭐 줄이는 거나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계획적인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4월 15일 날 갑자기 와가지고 세금 많이 나온다. 그랬을 때 갑작스럽게 401k를 하거나 펜션 플랜을 새로 만들거나 이런 것은 시간과 돈이 좀 많이 들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많이 들지만은 IRA 같은 것은 그냥
납부만 하면은 돈만 4월 15일 이전에 우리가 2013년도는 7,000불, 2024년도는 8,000불, 둘이 합하면 16,000불, 16,000불만 내면은 그 사람의 텍스 레이트에 따라서 수천 불의 텍스 세이빙이 생겨요. 그건 그렇죠. 해보셔서 알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다 나오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IRA가 있고 로스 IRA가 있어요. 네. 이게 이거 조금 좀 달라요. 근데 두 개가 모든 것들이 한도가 비슷비슷하니까 나는 IRA도 들고 로스 IRA도 들겠다 그러는데 그건 통합해서 들어야 돼요. 아, 네. 로스 IRA라는 것은 상원의 이름을 따가지고 만든 약간 변형된 IRA인데 굉장히 심플하게 돈만 내면은 예를 들자면 세금이 한 30% 이상 감해지니까 사람들이 많이 그 시점에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건 내가 영원히 그 세금이 전락된 게 아니라 내가 은퇴할 때는 돈을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100만 불이 쌓여 있어요. 그러면 IRS에서는 그 100만 불은 옛날에 세금 혜택을 준 돈이니까 그렇죠. 빨리 가져가라. 빨리 가져가고 세금 내라 하는 것이 RMD라고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00만 불 가지고 있는데 하나도 돈을 안 가지고 와. 강제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요즘은 72세가 되면은 평균 생존율까지 감안해서 당신 한 달에 10,000불씩 가져가세요. 그리고 돈을 줘요. 누가? 인슈런스 컴퍼니가 아니면 펀딩 회사가 아니면 은행이 가만히 앉아 있어도 62세가 되면은 내년부터 당신 미니멈 텍스가 이렇게 됩니다. 맞아요. 돈 가져가세요. 맞습니다. 예. 그 대신 돈을 더 많이 가져간 건 괜찮아요. 근데 보다 적게 가져간 그건 것은 되죠. 안 돼요. 맞아요. 네. 그 돈을 59.5세부터 그 은퇴연금에서 돈을 찾아 쓸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59.5세가 아닌가 봐요. 아니야. 59.5세 이하는 네. 돈을 가져가면은 페널- 10% 페널티를 붙어요. 예. 근데 60세까지 70세까지 갔는데 네. 돈은 또 안 가져가. 안 가져가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안 59.5 세. 가져가면은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이다 해서 미니멈으로 강제로 강제로 줘버려요. 그냥 누가 돈이 나오는 인슈런스 컴퍼니가 내 그 펜션 플랜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법에 의해서 당신은 나이가 몇 살이고 당신은 평균 어떻게 살 거고 그러면 도표가 딱 나와요. 그러면은 내가 100만 불 중에서 10,000불은 2024년도에 줄 거다. 그리고 매달 와요. 제가 신청하지 않아도 안 와도 안 해도 와요. 안 와도 와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것을 연말에 세금 보고를 해야 돼요. 되죠. 네. 하지만 제가 세금을 좀 적게 내려고 그 계좌를 열었을 때의 제 텍스 레이트하고 지금 내가 59.5살 이후가 돼서 내야 되는 텍스 되게 레이트하고 좀 다르죠. 다르겠네요. 항상 그 자기가 액티브하게 일했을 때는 텍스 네. 레이트가 높잖아요. 높죠. 네. 뭐 예를 들면 30%짜리도 있고 25%짜리도 있는데 네. 이제 은퇴가 되면은 다른 인컴이 줄어들고 네. 요 인컴만 생기면은 네. 세금 레이트가 적어질 거다라고 네, 해서 해서. 미니멈으로 가져가라 그런 뜻이에요. 아하, 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한 것은 이건 이제 보통 소득세고 네. 상속세도 많이 올라갔어요. 그 exemption. 네. 예를 들면 상속세 같은 것은 제가 보기에 2023년도는 1,360만 불까지 면제. 네. 2024년도는 뭐 2023년도는 1,292만 불, 2024년은 1,300만. 그러니까 뭐 대충 이야기해서 한 1,300만 불까지는 1년에 그러니까 아니, 내가 금년에 죽었어. 네네. 그러면은 네네. 1,300만 불 재산까지는 아무런 세금 내지 않고 그냥 자식들한테 다 넘어갈 수 있는 금액이 네. 올라갔다. 근데 여기서 지금 맹점이 하나가 뭐냐면은 한 7, 8년 전에 네. 그 트럼프가 들어와 가지고 예. 그때는 그 exemption 어마운트가 500만 불이었어요. 예. 이걸 1,700만 불까지 올려줬어요. 네. 그 트럼프가 그냥 확 올렸어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가지고 조금씩 해가지고 내려서. 지금 엑스트라스 한 1,300만 불인데 그래도 1,000만 둘이 불이 넘네요. 합하면은 2,600만 불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면은요 300억이에요. 와. 한국으로 따지면은 네. 그 이하에 있는 사람은
특별하게 상속세나 증여세가 얼마 없어요. 없어요. 네. 에휴, 그 정도 줄 돈이 있는 사람들이 고민해야 될 일이고. 네. 근데 이제 그게 2025년도는 모든 그 세율을 올리면은 그때 당시에 그 세율을 올려지만은 네. 8년 후에는 500만 불로 내려간다고 해서 2025년도는요 다시 500만 불로 내려가게끔 돼 있어요. 아, 그래요? 그때는 또 법을 개정해가지고 뭐 1,400, 1,500 올라가겠지만 네. 지금은 네. 내가 보기에 500만 불이 2025년도부터는 기준치가 되니까 네. 그 캘리포니아 특히 LA 사시는 분들은 집 한 채 가지고 있고 좀 돈 좀 가지고 계시면은 500만 불 이상은 되죠. 근데 이 500만 불은 제가 보기에 우리 전문가들이 생각했을 때 현재 1,300만 불인데 500만 불로 내려가면 되겠어요? 아마 올라갈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줄 돈 있는 사람들은 세금 뭘 걱정합니까? 아, 내야죠. 세금 내고 주면 되죠.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춘택 회계법인의 대표이신 임춘택 CPA와 함께했습니다.